이슈 분석 Y 시간입니다. 우리 사회에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점검해 보면서 투자 전략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김세용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공유 경제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아나바다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내놓고 필요한 사람은 다른 곳보다 조금 더 가성비가 좋은 부분에 있어서 물건을 좀 사용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소유가 아니라 조금 나눔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유 경제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공유 경제는 2008년 노런식 레식 하버드 법대 교수가 이제 처음으로 사용했는데요. 사용하지 않는 자원을 활용해서 사용권을 이전하는 겁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소유권의 개념에서 이제 대여하는 개념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번 생산된 그 제품을 여러 사람이 그 협력 소비를 통해서 공유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측면도 굉장히 크고요. 이런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직접 참여 형식으로 흔히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전략도 되고요. 그리고 또 소비 형태도 다양해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보수 요청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고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2025년 같은 경우는 공유 경제가 교역에게 20%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몇 년간 40% 이상의 고성장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이제 많은 보고서가 나오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대표적인 공유 경제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공유 자전거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공유 자전거 시장 규모가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2천억 원 정도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보면은 1조 7천억 원 정도 됩니다. 140% 이상의 성장을 이루고 있고요. 베이징이나 상하이, 강저우에 이제 일선 도시를 중심 성장하는데 모바이크하고 F5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들의 점유율이 80%가 넘습니다. 공유 경제에 대한 기업들의 특징들을 보게 된다면 한두 개 기업이 70에서 80% 이상 되는 전체적인 점유율을 가져가는 업체들이 많고요.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흔히 말하는 공간 공유 경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형태를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공유 경제 모델 같은 경우는 자동차 그리고 자전거를 통한 흔히 말하는 교통수단 공유 경제 서비스가 있겠지만 의료나 공간 이런 주차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폭넓게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요즘에는 이 공유 경제를 기본 모델로 하는 스타트업 기업 내지는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렴한 가격을 핵심 가치로 여기고 여기다가 신뢰성 거기다가 품질까지 바탕으로 하면서 판매보다는 약간 공유에 더욱더 중점을 둔 듯한 한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버나 에어비앤비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에어비앤비나 우버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용을 한번 하셨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에어비앤비나 우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도 이용을 안 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한 번만 이용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버 같은 경우나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 굉장히 편리하고 저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 2008년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이 됐고요. 전 세계 191개국 35,000개 도시에서 그리고 객실은 200여 객실을 흔히 말하는 제공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전체 밸류가 지금 현재 보게 되면 100억 달러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인터컨티넨탈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하얏트 호텔 같은 경우가 보게 된다면 99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런 기업들보다도 현재 이런 호텔들보다도 밸류 가치가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앱을 통해 가지고 숙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여행지에서 숙박을 원하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시스템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이 저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도 보게 된다면 2016년에 작년이죠. 일본의 남바 지역에서 침대 밑에 이제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낼 수 있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단점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한 게스트나 호스트 같은 경우도 언제든지 취소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한다면 감안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시장이 빨리 커지고 있고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진출을 해서 지금 현재 1만 개 정도의 객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오피스텔이나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또한 2011년도에 보게 된다면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에 등록을 하게 된다면 도시에서도 민박을 통해서 이제 외국인들한테 숙소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데요. 내국인한테 제공하게 된다면 불법입니다. 이런 우리나라에 이런 공간을 제공하는 공유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규제가 지금 현재 심각하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나 현재 정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이런 공유경제에 대한 부분도 더 커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버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많이 계실 테고 그리고 많이 이용해 보셨을 텐데요. 우버 같은 경우는 2009년 3월 달에 설립이 됐고요. 그리고 58개국 300여 개 도시에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원래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표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공표를 했습니다. 2016년 같은 경우 보게 된다면 승객 이용 요금을 200억 달러 정도로 전년 대비 정도의 2배 정도의 증가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또한 기사의 흔히 말하는 페이를 지급하고 나서 순 매출이 65억 달러, 손실이 발생했는데 손실이 28억 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 3조 2천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손실이 나 있는 기업이고요. 아마 이렇게 기업의 매출이나 이런 부분을 공개하는 것들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상장을 염두에 둔 포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 우리가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공유경제 업체가 따로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판 우버라고 할 수 있는 디디 추싱이라는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기업의 밸류는 현재 한 5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우버보다는 못하지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샤오미 핸드폰 아시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폰을 만드는 샤오미보다도 밸류 가치가 더 높고요. 그리고 또한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보게 된다면 2015년 2월 달에 텐센트가 투자한 디디다처와 알리바바가 투자한 콰이 디디다처가 합병에 의해서 추싱이 된 거고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본다면 이제 창업자 같은 경우는 청웨이라는 창업자 같은 경우는 34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만들어진 게 2015년이니까 굉장히 2년 만에 굉장히 큰 기업을 일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손정희 회장 소프트뱅크에 굉장히 투자의 기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분 같은 경우도 기사를 보게 된다면 50억 달러를 투자를 했다라고 이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애플이나 아니면 이제 이런 텐센트라는 기업들도 지금 현재 이 기업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5년 호출 건수가 14억 건이고요. 그리고 누적 운행 건수가 시간이 한 5억 시간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운행 거리가 128억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도 2016년 같은 경우 더 늘어났고요. 그리고 400개 기업들, 흔히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3선 도시들 같은 경우도 보게 된다면 이런 도시에서도 이용하는 유저들이 있다. 지금 현재 2016년 기준으로 본다면 이 디디 추싱을 유저가 한 4억 명 정도 됩니다. 중국인들이 평상시에 생활할 수 있는 생활 필수 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내년에 나스닥의 상장을 목표로 지금 현재 전체적인 기업의 매출이나 이런 핵에 관련된 부분부터 해서 투자나 이런 부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는 일반 개인들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계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공유 경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볼 만한 기업들 그리고 향후 흐름까지 함께 전망해 봤습니다. 투자 전략 만드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슈 분석 Y 시간이었습니다. 김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